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화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4%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시작 때부터 약해서 4% 하락한 그런 게 아닙니다.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히 컸어요. 장중 고점이 한 4.9%. 그리고 삼성전자를 볼 때 하이닉스 무조건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하이닉스의 등락폭을 보면 7%까지 강세 폭이 있었지만 종가는 거의 한 1.5% 정도 하락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시세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6월 고점을 찍고 나서 7월 달 큰 폭의 조정을 줬죠. 이후에는 양의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증설에 대한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요일 날에도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62평 반등은 해요. 그리고 62평까지 V자 반등이 나온다 그랬어요. 나왔죠. 그리고 62평에 근접하자마자 발작하듯이 조정폭을 키웁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장중 변동성이 10%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하고 동일하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원래부터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의 10년물 금리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점. 자, 증시가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는 건 선반영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6월달 이후에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 물론 이 하락폭이 너무 거칠었고 가파르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있기는 했지만 6월달까지 올라왔었던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그리고 실적에 대한 증가폭보다 가격에 대한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격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받아요? 매물을 받아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D램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25년 8월과 9월 달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D램 가격은 10배 이상 상승 구간이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은 20만 원까지만 가더라도 아우성인데, 이때 당시에는 7만 원이었는데도 안 올라간다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이때도 어떻게 돼요? 신고가를 만들자마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의 한 2달 정도 받고 나서 신고가 돌파를 하죠. 매물 소화 과정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단지 지금의 상황은 여기 3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특별한 이슈가 터져서가 아니라 왜 조정을 받을 만 하니까 이런 이슈가 터지냐고요. 물론 뭐가 선인지 뭐가 훈지는 모르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그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보다, 즉 실적이 찍혀 나오는 것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높아져 있는 가격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준점을 두는 건 22평과 62평이에요. 여기서 22평을 이탈하고 내려올 때도 어떻게 됐나요? 한 달 정도 횡보하는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62평을 이탈하는 상황에도 어떻게 됐나요? 가속도가 붙으면서 대략 2주 정도 횡보하는 상황이 나오고 나서 수렴 이후에 이탈하고 내려가죠. 그러면 22평을 다시 돌파할 때도 어떻게 됐죠? 7월 31일 날 수렴한 이후에 대략 일주일 반 정도 횡보하고 돌파하고 나서 62평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매물 소화를 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2평 돌파할 때 저항받고 또는 지지받고, 62평 돌파할 때 저항받고 또는 지지받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붙어요. 지금은 어떤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 이때는 뭐가 발생했죠? 이란과의 전쟁. 지금은 뭐예요? 미국의 금리. 이렇다고요. 보세요.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실제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4.7%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게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어요. 있는데 제한적인 영향만 준다. 이걸로 인해서 폭락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KB증권에서 기사가 나옵니다. 이 내용 8월 18일 한국시장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겁니다.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또 증권사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 돌파 시 증시 꺾일 수도. 이미 꺾였습니다. 꺾이고 나서 지금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KB증권, 한국증권사에서 또 뒷북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현재 4.7% 수준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서 5.3%를 넘어설 경우 증시 상승을 주도한 AI 투자 열풍과 주가 상승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게 맞긴 맞거든요. 증시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금리가 같이 올라가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5에서 5.3%까지 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선반영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을 때 가격이 선반영하면서 올라간다 그랬죠. 미래가치가 좋아지니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땡겨다 쓰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5에서 5.3%를 넘어설 경우 증시 상승을 주도한 AI 투자 열풍과 주가 상승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럼 지금 금리는 어때요? 국채 수익률 미국 4.7%대라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보다 미국 국채, 미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채권에 대한 금리가 더 높아요. 물론 개인이 강남 아파트 또는 부동산 담보로 빌리는 금리가 한 4에서 5% 정도 되겠죠. 물론 그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집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대출을 몇 억씩 이렇게 받았을 때 5%, 6%, 7%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가계 경기에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주식시장 이야기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서 5.3% 여기서 얘기하는 5에서 5.3%까지 올라갔을 때 그럼 올라갔을 때 조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삼성전자가 62평을 가면서 조정을 받냐고요. 62평 딱 수렴하자마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돼요. 62평을 수렴한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 영상, 지난주부터 반등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이 구간에 있었을 때 있죠. 여기. 이때 당시에 코스피가 몇 포인트였냐? 요때였어요. 요때 5,000포인트 때도 그랬고 6,000포인트 초반 때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62평까지는 V자 반등이 나온다. 삼성전자 62평 수렴한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화요일 기준에서. 근데 62평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수렴했죠. 그리고 이유가 붙었죠. 조정의 이유. 그 조정의 이유가 뭐예요? 미국 국채금리. 근데 왜 이게 증시에 영향은 주지만 추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경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떠들고 있는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연준 금리 낮춰라. 파월 의장에서 바뀌었죠. 이번에. 임명을 누가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면 이걸 낮추기 위함이에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낮추려는 건. 즉 미국 정부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가는 걸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근데 증시는 어때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죠.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실시간 상황을 보면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9시 9분이에요. 이게 한국 시장에도 0.5에서 0.7% 정도 하락하는 부분들이 계속돼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떨어집니까? 금리 때문이에요. 그럼 금리 올라가면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요? 연준에서 가만히 있어요? 연준에선 안 하는 척 하죠. 왜? 연준의 독립성을 위해서. 요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무언가 악재가 터져서 아닙니다. 금리 때문인데 그 금리로 인해서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꺾여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미국 정부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때 7월 달에는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아. 근데 주가가 너무 떨어졌어. 6월 달에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밑에 하이닉스입니다. 6월 한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 딱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이 필요했는데 한국 시장의 특성상 너무 많이 조정받았죠. 지금은 어때요? 3분기 실적까지 62평 이하에 있으면 3분기 실적이 나오자마자 주가는 폭등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조건 신고가를 수렴하는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자, 생각해보세요. 왜 KB증권에서 한국시장 딱 조정을 받자마자 딱 장 끝나자마자 왜 이런 얘기를 딱 하냐고요. 증권사별로 이제 다 돌아가면서 증권사 리포트에 다 도배를 해서 나올 겁니다. 금리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사기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너무 저렴한 가격대에 있다. 저평가 구간에 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대로 62평을 수렴한 이후에 돌파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런 조정 구간이 나온 겁니다.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왔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인증만 하면 여기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8월 18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드린 이야기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하이닉스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삼성전자 그동안 강세폭이 커지면서 62평 수렴한 이후에 하이닉스 강세 키 맞추기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타점 공유할 때까지 보유하면 된다. 삼성전자 62평 수렴과 삼성전기 62평 수렴 이후의 조정 매매한 그대로다. 삼성전기는 언제 팔았느냐? 8월 14일 날 62평을 수렴한 이후에 팔았습니다. 정확하게 45% 수익을 냈고요. 언제 매수했느냐? 7월 29일 날 시장이 두 차례 투매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어때요?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때부터 매수 구간을 잡았어요. 삼성전기 102만 9천 원. 이때 삼성전기 7% 하락 중 NXT 즉시 매수. 장 마감 이후까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마감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점. 그랬을 때 수익 구간이 40%대까지 커지고요. 지금 중요한 점. 조정의 이유는 미국 금리 때문이지만 62평 수렴 이후의 조정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이 화면인데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선 단독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어때요? 62평 딱 수렴하자마자 조정 구간이 나왔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은 62평이에요. 근데 62평의 저항을 받고 추세가 꺾여서 폭락한다? 그러려면 삼성전자에 대한 또는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확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그러면 지금은 나와야 되는 조정 구간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제주반도체도. 왜? 반도체 업황 자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LPDDR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월과 2월달 그리고 4월과 5월달에 모두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랬을 때의 결과는 123%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진다. 당연히 소통방에서 여기 제주반도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누구나 확인하고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실시간 타점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시장은 항상 쉬었다 갑니다. 이 쉬었다 가는 구간에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